국가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11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법 파트 11번부터 15번까지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에는 사전 활용하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보시면 쓰다 3은 동사고 쓰다 6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찾으면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제어가 다르면 의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음 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쓰다 3 안에서도 1, 2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또 1, 2 나눠져 있습니다. 쓰다 6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의미 관련성이 있는 이런 것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다이어. 이것도 다이어, 이것도 다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문장 성분, 필수 문장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문장 성분이 나와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낱말의 의미와 다음에 용례도 나와 있네요. 그럼 1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쓰다 3-2-1에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신경을 썼다. 자, 이 빨간색으로 형광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3-2-1번을 보겠습니다. 3-2-1번. 베풀거나 내다인데 여기 신경을 썼다는 건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이거는 1이 아니라 2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목적어랑 어울려 써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을하고 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설명했던 표제어가 다르면 동음 이의관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새끼들 다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쓰다 6은 쓰다 3과 달리 형용사이다.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세트 지문인데요. 12번, 1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용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쌤이 설명을 해드리면 주, 술, 목, 보, 관, 부, 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이것을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주성분, 그 다음에 얘를 부속성분인데요. 이 부속성분이 주로 꾸미는 역할을 하는 수식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성분이 아니고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어가 독립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오늘 배워보자.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관체부용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체부용. 그러면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주로 수식합니다. 실현되는 방법. 자, 여기서 보시면 저가 바다를 수식하죠. 찬이 공기를 수식하고요. 민지의가 동생을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여기 오른쪽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용어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는 관용사가 바로 관용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는 용언의 어간에 관용사형 전성어미
인, 니은, 은, 는, 릴, 을, 던이 붙어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죠. 민지의처럼 체온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될 수 있는데 이 의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서가 떠나자를 꾸미고 있고요. 따뜻하게가 변했다를 꾸미고 학교에가 갔다를 꾸미니까 부사어를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관형어를 설명을 쭉 했다면 이제는 부사어를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사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마찬가지로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거의 복붙에 가깝습니다. 가는 부사가 바로 부사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옆에다 쓸게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따뜻하게처럼 따뜻하다의 어간인 용언의 형용사의 어간 따뜻하에다가 개라고 하는 부사형 똑같이 전성 어미 개나 이나 도록이 붙어서 관형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인데요. 학교에처럼 체온에다가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격 조사는 최소한 4개인 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에게 로, 으로 이렇게 4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저와 어서는 관형사 부사가 관형어 부사어가 될 수 있다. 나의 찬과 따뜻하게 처럼 용언의 어간의 전성어미가 결합하거나 나의 민지의 학교에처럼 체온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요거를 쌤이 오른쪽에다 정리한 겁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 생략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근데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필수적으로 부사하는 필수 부사의 얘기는 생략할 수 없다. 여러 개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세 국어도 관형어도 현대 국어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격조사가 차이가 보인다. 관형격 조사의 경우에는 쌤이 노란색 형광펜을 이렇게 빵 하고 칠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같은 유정체온, 유정체온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것과 결합할 때는 의를 쓰였고, 그리고 무정명사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체온과 결합할 때는 시옷이 쓰였습니다. 부사격 조사의 경우에 양성이면 아이, 에, 음성이면 어이, 에,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가 되었을 때는 예가 쓰였는데 어떤 특정 체일 때 예의 의가 쓰이기도 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자, 기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기픈하고 비교를 해서 은이라고 하는 관형 사형 전성 어미가 쓰여서 관형어가 되었다. 또 그 이유로 알 수 있는 것은 기픈이 나무를 꾸미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바람의 경우에는 바로 양성모음인 체인 결합할 때 애가 쓰였다. 이렇게 양성모음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람에하고 바람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할 때 바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애가 되겠죠. 자, 양성모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 아가 있고 여기 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린다. 그럼 양성모음에 뭐가 있냐? 아, 오, 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음성모음은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와 그다음에 아가 어울렸다.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은 아니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니 밀세. 그러면 아니 흔들림으로 아니라는 부사어가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원의 지배를 보니 원의 지배 찾아보겠습니다. 원의 지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의 지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의는 관형격 조사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에는 이제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어가 여러 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부처의 경우에 부처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처의 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형조사 시옷이 사용되는데 높임의 부처님이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유정체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옷이 사용됐다는 거 본문하고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딸려있는 문제 13번 문제인데요. 기억하고 니은 노란색으로 체크하면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존명사 표시하면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권 있네요. 그 다음에 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2번하고 4번을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존명사라는 것은 앞에 관형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것을 생략하면 노란 걸 생략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의존명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의 경우에 그냥 집은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나라이를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를 판단해 봅시다. 회장으로를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회의를 주재했다.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뛰논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나는 꽃꽂이를 삼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필수적인 바로 부사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국외음화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외음화와 해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디귿, 치읓임, 바로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끝인사의 경우에 가만 보니까 형식 형태소여야 되는데 인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얘는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만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바로 형식 형태소는 접어줘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접사, 어미, 조사 이렇게 3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음화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기 때문이다니까 4번, 5번을 걸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는 접사입니다. 접어줘가 맞죠. 그래서 국외음화를 시켜야 되니까 고지가 되기 때문에 2번을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라고 하는 건 부사라는 것은 실질 형태소라는 얘기죠. 따라서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곧이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번 문제인데요. 15번 문제는 피동의 개념입니다. 피동 문제, 이거는 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리기 같은 바로 피동접사에 의해서 단형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지다 장형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거 이중피동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면 극다에 희가 붙었죠. 그래서 피동이 되겠습니다. 희라고 하는 이리기 피동접사 쓰여있네요. 그 다음에 빼앗음을 당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피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졌다는 세우의 어지다가 장형피동입니다. 그죠? 어지다가 장형피동입니다. 4번에 그려졌다는데 이중피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분석을 좀 해봅시다.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을의 경우에 그려졌다인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잖아요. 그리 플러스 그리고 다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피동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지는 바로 피동 표현이 되겠죠. 근데 리가 이리기의 리가 아니라 어간에 포함된 리기 때문에 접사가 아닙니다. 그죠? 리는 접사가 아니고 바로 어간에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피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달리다의 리도 리를 빼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다 그러면 이제 물다에서 이제 리를 빼보면 물다가 되지만 달리다 그러면 달다 안 되죠. 그리다는 그다 이렇게 안 되죠. 그다음 나누다는 이를 붙여서 뉘다라고 줄여든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